연말 기대감을 낮춰놨는데 우리 증시가라도 반등이 좀 나타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흔들림 속에 어제 오늘 또한 0.6% 정도 상승이니까요. 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0시 시황해설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소비가 좀 살아나줄 것인가. 미국 증시 어제 반등했는데 특별히 소비가 좀 살아났어요. 2023년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보면서 대체적으로 전략이죠. 미국도 사실 고민이 지금 많거든요.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요. 그런데 간밤의 반등은 일부 실적 호전 또 소비 지표 호전인데 글쎄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이제 최근에 소비 지표를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빠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올해 8%에 가까운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실질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른 거지, 그죠? 실제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제 소비 데이터들은 이제 매출액으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봐야 할 텐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2.5% 정도 이제 판매가 성장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8% 감안하면은 이걸 실질로 성장했다고 봐야 할 거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목으로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실질로는 추가로 악화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최근 한 열흘 정도 이제 리세션 우려로 계속해서 장이 좀 안 좋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지수가 거의 뭐 과매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반발 매수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실적 발표 뭐 젤렌스키 발언이라든가 그런 뭐 이슈들이 있을 텐데 결국 올해 내내 발목을 잡았던 것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알다 보니 가이던스에서 좀 어떻게 말을 할까라는 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좀 과매도 해소 정도 반발 매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이를테면 가격이 오른 것이지 실질로 따지면 구매하는 금액은 늘었는데 이전에 뭐 5개 사던 제품을 4개 샀는데 소비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고요. 일본이 이번 주에 이제 긴축 대열에 동참을 한다고 알려지면서요.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잦아드는 것 같은데 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전반적인 머니 무브라든지 글로벌 금리에 대한 그 금리를 올리는 작용, 그다음에 엔화의 동향, 뭐 주가 전반적으로 일본 얘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BOJ의 이제 움직임은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고 나서야 바꿀 걸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일본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낮은 금리를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산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소위 뭐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YCC 커브가 이제 좀 밴드를 상향해가지고 0.5% 정도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걸 미국 환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에서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일본 투자자들의 이제 차입 비용도 올라가고 미국채 대비해서 일본의 채권이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매도하는 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오르는 거죠. 작용이 나올 텐데 이거를 긍정적이라고 봐야 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게 표면적으로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사실은 금리는 미국 실세 금리도 조금 사실은
정책 목표는 오르지만 조금 실세 금리는 떨어지던 차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확 돌릴 만큼의 영향력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차후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네. 있는 거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 흐름으로 다들의 관심사가 옮겨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이제 글로벌 이제 경제에서 긴축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쿠로다 총재가 후임자를 위해서 좀 이제 밑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대를 매시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총재가 오게 되면 내년에는 일본도 이게 다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여파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기적인 영향이고요. 환율은 엔화는 너무 약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엔화는 그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로도 약했고 엔화도 약하면서 달러가 독주했던데 엔화가 기여한 바가 있는데 엔화 강세는 뭐 일정 부분 달러 강세를 저지해주거나 또 뭐 수출 경쟁력 볼 때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 뭐 지금 수준이면 그리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사실 연초에 1,100원대 후반이었던 거를 생각하면은 네.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네. 올 1,400원대가 조금 과했던 과했죠. 감이 예. 있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 같은 경우에는 한 1,250에서 한 1,350 사이 그 정도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이 일본의 이제 미국 국채 보유량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은 이제 18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채권을 매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 대비 이제 2위로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일본인 투자자들의 이제 미국 채권 매도 속도가 얼마나 가파를지 뭐 그런 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환율은 이제 1,300원 밑으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아서 과했죠. 1,450원 갈 환율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과했고요. 지금 사실 1,250, 1,350 레벨도 낮은 것도 아니죠. 네, 그렇지만 안정이 됐고요. 뭐 우려감은 연속적으로 오는데 그나마 기대감은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그다음에 이 코로나 규제 완화인데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막 늘면서 부담스럽습니다. 결국은 겪어가면서 넘어가야 될 과정일지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될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좀 단기로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게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자연스러웠던 게 확진자가 역사상 최대치인데도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처럼 백신이 보급이 되고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오프닝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중국인들의 시위가 이제 불거지고 거의 일각에서 비관론자들은 이제 천안문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걱정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논란 당국이 조금 급하게 한 감이 없지 않은지라 지금 중국에서는 리오프닝을 하는데도 병상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다른 게 우리나라도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거의 뭐 리오프닝을 거의 체감상 한 20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그랬다가 또 뭐 그렇죠. 그랬죠. 예. 이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있어서는 콜드 체인이 중요한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콜드 체인이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백신은 콜드 체인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효과를 제대로 못 보다가 그러니까, 예. 9월쯤부터 이제 모더나 백신을 수입하고 그렇게 좀 스탠스를 많이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도 접종률이 제가 저번 달을 이제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리오프닝 속도가 한국보다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데 좀 단기적인 수급이 몰렸을 때는 이제 좀 단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예.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시 사라졌을 때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리오프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올랐던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의 소비 관련주 쪽은 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조금 길게 보면 내년에 중국 이슈는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그 과정을 넘어가고 그죠? 봄까지 예, 이제 맞습니다. 넘어가면서 뭐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뭐 소비주뿐만 아니라 국내
뭐 철강 이런 인프라 자본재도 눈여겨보자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저도 동의를 네네.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은 네. 중국 때문에라도 한국은 생각보다 좀 선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FOMC라든가 긴축 우려감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보면은 S&P보다 오히려 코스피가 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거의 선진국의 이제 수요 감소가 우려가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부양책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생각보다 견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대표님이랑 이제 오늘 처음 방송을 하면서 합을 맞추고 여러 할 얘기가 많네요. 얘기를 또 조근조근 핵심을 잘 짚으시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내년 큰 그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말씀해 주시고 소위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를 가늠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12월이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건 어떤 건지 좀 묶어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일단 내년은 상저하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FOMC에서 미국이 이제 터미널 레이트를 한 5.1% 정도로 이제 점도표에 네. 나왔었는데 평균이죠. 예. 그렇죠. 이게 BOJ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어쩌면 6%도 가능성을 이제 낮지만은 염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 2월 FOMC 등 향후 흐름에서 좀 긴축이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00년에서 2001년에도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2000년 3월에 꺼졌는데 2001년까지 인플레이션이 4%라서 금리를 못 낮췄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당장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 긴축 우려가 이제 우리 생각보다 오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 때문에 좀 상반기는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반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는 좀 랠리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도 제가 6%라고 해서 되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숫자로 보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올릴 게 없다는 논리로도 충분히 갈 만한 이슈다 보니 상저하고를 생각을 하고요.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정유랑 이제 음식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예. 있습니다. 아까 앞선 방송에서도 음식료 이야기들을 해주시던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내내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도 떨어지고 이제 원재료인 뭐 소매기든 뭐 그런 것들이 다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 코스트는 떨어지는데 판가는 올렸으니까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료가 그리고 경기 불황에도 필수 소비재다 보니 잘 버티고 음식료 차트들 보시면은 거의 다 뭐 신고가거나 뭐 그런 게 좀 이런 맥락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는 이제 좀 생각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예전에 2010년, 11년에 차화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차화정에서 정이 정유인데 그때 정제 마진이 8달러인데 지금은 14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 대란 때문에 이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 전반적으로 반사수혜를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어제 테슬라랑 엑슨모빌이 시가총액이 역전됐어요. 그 엑슨모빌은 15년 전 시가총액 그대로인데 네. 그 지금 정유주들 보시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거의 배당이 8%에서 10%에 달하고 PER도 한 3배에서 5배 사이 그러다 보니 좀 이게 지금 못 오른 게 올해 뭐 보픽 같은 경우는 정유주 투자에서 큰 수익 올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정유주 같은 경우 이론상 미국 정유주보다 더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WTI를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이제 정제를 하다 보니까 휘발유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쇼티지가 난 건 디젤 등경유거든요. 근데 한국은 두바이유를 쓰기 때문에 등경유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제 에너지 대란에서 수혜를 받아야 할 게 사실 정유인데 이렇게 못 올라는 거는 경기가 부러지면은 수요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 경기를 이제 중국 리오프닝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주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시각은 좀 새롭습니다. 우리가 다른 섹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유주는 그러니까 그 정제 마진이거든요. 정유주는 근데 최근에 뭐 얼마 전까지 정제 마진이 뭐 사상 최고가라 그랬는데 요즘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고공행진을 좀 하고 여전히 하고 있군요. 정유주 음식료 얘기하셨고 2차 전지는 기세를 계속 몰아갈까요? 아니면 기대보다는 못 미칠까요? 그 네네네. 시장 네. 주도주를 보면은 한 해 승자가 다음에도 승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죠. 네. 이게 높아진 주가도 부담이고 음,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우리가 소매 판매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성차가 그러면은 잘 팔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고차 가격도 빠지고 있고 이제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은 완성차가 팔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제 저축률이 코로나 때 사상 최대를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 리볼빙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성차, 특히 전기차가 팔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다소 슬로우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타당하고 이제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한 1년 새 최근 1년 동안 20% 조금 넘게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삼원계 배터리를 하는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다소 가격 측면에서 불리해질 텐데 그렇게 치면 좀 2차 전지는 그런 부담이 좀 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사실 깊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또 이후에 뵐 시간이 있으면 섹터 얘기, 투자의 아이디어 얘기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